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클래식 더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파일럿 시즌부터 참가했던 개벤저스와 구척장신의 경기입니다. 자, 방송에서는 이 더비를 개구라시코라고 또 이름을 지었어요. 엘 클라시코에서 따온 거겠죠? 저는 제 나름대로 개척 더비라는 이름을 줘봤는데요. 개벤저스 구척, 그래서 개척 더비이기도 하고요. 또 파일럿 시즌부터 참가해서 이 골대녀를 지금까지 개척해온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척 더비라는 이름을 또 제 나름대로 지어봤습니다. 양 팀의 경기 전 전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개벤저스는 6경기를 치렀고요. 4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구척장신은 총 8경기를 치렀고 3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시즌을 돌아보면요. 이때가 첫 만남이었죠. 개벤저스 대 구척장신. 개벤저스가 1대 0으로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딱 1년 전 설 연휴에 만났던 두 팀. 당시에는 오나미 선수의 결승골로 개벤저스가 1대 0으로 이긴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라인업을 한번 보세요. 오나미 선수, 조혜련 선수를 제외하고는 자, 추억의 인물들입니다. 시즌 1까지 함께했던 바로 신봉선 선수, 안영미 선수, 이경실 선수, 이성미 코치겸 선수, 그리고 황선홍 감독님까지 자, 추억의 인물들이 있고요. 구척장신도 지금의 아이린 키퍼, 이현희 선수, 송혜나 선수를 제외하면 또 추억의 인물들입니다. 시즌 1까지 함께했던 한예진 전 주장, 그리고 파일럿 때 함께했던 송경아 선수, 진아름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진철 감독님까지 또 추억을 새록새록 돋게 하네요. 개벤저스는 파일럿 결승에서 불나방에게 지고 2위를 했었고요. 구척장신은 개벤저스에게 진 다음에 3, 4위전에서 국대 패밀리에게 4대 0으로 크게 진 바가 있죠. 그래서 파일럿 시즌의 순위표고요. 개벤저스가 2위, 구척장신이 4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개벤저스는 시즌 1 때 불나방에게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파일럿 시즌 패를 서력한 바가 있었는데요. 월드 클래스에게 패하면서 4강 토너먼트 진출에는 실패했었죠. 시즌 1 때 개벤저스는 A조였죠. 불나방과 월드 클래스와 함께 같은 조가 되면서 일명 죽음의 조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세 팀 모두 나란히 1승 1패를 기록했지만 불나방이 골득실에서 앞서면서 1위로 4강 토너먼트에 진출한 바가 있고요. 월드 클래스와 개벤저스는 골득실의 다득점까지 같았지만 승자승에서 월드 클래스가 앞서면서 개벤저스는 아쉽게 탈락한 바가 있습니다. 자, 구척장신은 시즌 1 때 국대 패밀리한테 승부차기 패, 액션이스타에게 승부차기 승을 하면서 예선 2경기 모두 승부차기 경기를 했죠. 그래서 1승 1패를 기록했었고요. 하지만 불나방을 4강에서 만나면서 패배했고요. 3, 4회전에서는 월드 클래스에게 또다시 패배한 바가 있었죠. 당시 구척장신은 국대 패밀리 액션이스타와 한 조였고요. 2위로 4강 토너먼트에 진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1 때 구척장신은 3, 4회전에서 패하면서 4위를 했고요. 개벤저스는 5, 6위전으로 밀렸었죠. 자, 순위표로 보면요. 구척장신이 4위, 기록상으로는 개벤저스가 5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개벤저스는 액션이스타와의 5, 6위전을 기권하면서 꼴찌 6위가 되고 말았던 시즌 1이었습니다. 양 팀에서 은퇴한 선수들입니다. 신봉선, 안영미, 이경실, 이성미 선수가 시즌 1까지 활약하다 은퇴를 했고요. 한예진 전 주장도 시즌 1까지 활약하다 은퇴, 그리고 송경아, 진아름 선수는 파일럿 시즌까지 활약하다 은퇴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언제나 환영하겠습니다. 양 팀이 영입한 선수들입니다. 시즌 1 때 개벤저스는 운동 천재 김민경 선수를 영입했고요. 구척장신은 센터백 듀오 차수민, 김진경 선수를 영입했죠. 그리고 지금의 시즌 2 영입입니다. 김혜선, 김승혜, 이은영 세 선수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3총사를 영입을 했고요. 구척장신은 차서린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구척장신의 전 주장이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한혜진 선수가 관중으로 찾아와 줬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기기도 했죠. 그리고 이 어록은 구척장신의 팀의 근간이 되는 스피릿이 되었습니다.
한혜진 선수의 기록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파일럿 2경기, 시즌1 4경기에서 총 6경기에 출전한 바가 있고요. 총 2골, 승부차기 2골을 기록했는데요. 둘 다 조별 예선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국대 패밀리전에서 1골을 기록했고요. 액션이스타전에서 역시 1골, 그리고 승부차기 2골을 기록하면서 구척장신의 사상 첫 승리를 이끌고, 그리고 파일럿 시즌 최하위였지만 바로 이 구척장신을 4강 토너먼트로 이끌었던 게 바로 이 주장 한혜진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즌2에 들어서는 나란히 2승씩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골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선두 다툼을 하고 있고요. 상대 전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일럿 때 붙었던 게 답니다. 1승 1패고요. 감독들의 성적입니다. 김병지 감독은 6승 2패, 백지훈 감독은 2승을 기록하고 있군요. 골과 실점을 보면요. 개벤저스도 이전까지는 실점이 더 많은 팀이었는데요. 탑골과의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하면서 11골 7실점, 드디어 골이 더 많은 팀이 되었군요. 구척장신은 여전히 16실점, 실점이 더 많은 팀이긴 합니다만 시즌2에 들어서 많은 골을 추가하면서 13골이나 이제 누적 골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구척장신도 실점보다 골이 더 많은 팀으로 거듭날 것 같네요. 자, 양 팀 다 참 많이 발전했죠? 파일럿 꼴찌였던 구척장신, 시즌1 꼴찌였던 개벤저스, 그런데 이제는 나란히 1, 2위를 하면서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김병지 감독의 개벤저스는요, 투투, 둘둘 전술입니다. 조혜령 키퍼, 수비에 김승혜, 김혜선, 투톱에 김민경, 오나미 선수가 나서고요. 이은영 선수는 후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백지훈 감독의 구척장신은요, 기존에 들고 왔던 2-1-1, 비대칭 2-1-1에서 이날은 좀 더 이현희 선수, 김진경 선수가 적극적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려는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2-2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이린 키퍼, 수비에 차수민, 송혜나, 공격에 김진경, 이현희, 그리고 차서린 선수가 후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개벤저스는 중간에 이은영 선수가 김혜선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왔었는데요. 세트피스 시에 세트피스 공격을 위해서 들어왔다가 김혜선 선수의 포지션을 잠깐 소화했습니다. 오나미 선수가 상대 파울에 의한 데미지를 약간 입으면서 회복을 하는 와중에 김혜선 선수가 또 공격 자리에 잠깐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나미 선수가 얼마 가지 않아서 곧바로 돌아왔죠. 그리고 김혜선 선수가 다시 원래 자리인 수비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구척장신은 후반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차수민 선수도 정강이 부상을 입으면서 타박상을 입으면서 잠깐 나갔을 때 차서린 선수가 그 자리를 잠깐 대신해주기도 했죠. 하지만 차수민 선수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2대2로 정규 시간 비긴 끝에 승부차기까지 갔죠. 승부차기 3대1로 개벤저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득점자입니다. 오나미 선수, 김혜선 선수가 각각 한 골씩을 넣었고요. 구척장신에서는 이현희 선수가 2골을 넣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이슈부터 먼저 다뤄야겠습니다. 자, 이현희 선수와 조혜령 키퍼가 나름의 볼 경합이라고 봐야 될까요? 킥인 상황에서 볼을 쳐내면서 그리고 몸에 맞으면서 공은 결국 골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다만 공이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느냐 아니면 물려서 넘어가지 않았느냐를 놓고 심판이 VAR 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장고 끝에 결국 노골 선언을 했습니다. 자, 지난 경기와는 달리 VAR을 보기로 결정한 심판의 결정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골 노골의 과정이었고요. 볼 엔터링 골, 그러니까 골인지 아닌지 판독해야 될 때는 VAR을 반드시 해야겠죠. 자, 우리가 잠깐의 축구사적 지식을 갖추고 가면 이 골 판독에 대한 이해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는 장면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결승입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이고요. 당시 결승전에 홈팀인 잉글랜드와 서독이 맞붙었고요. 결과는요, 4대2로 잉글랜드가 월드컵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연장전 장면이거든요. 2대2로 비기다가 이제 제프 허스트라는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이 오른발 슛을 한 것이 골포스트를 맞고 여기에 떨어진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명확하게 노골이고요. 당시에 독일 수비수들도 이건 골이 아니라고 맹렬히 항의를 한 바가 있었죠.
참고로 제프 허스트의 젊었을 때 모습이죠. 상당히 훈남이셨고요. 지금의 모습입니다. 41년생이시라고 하고요. 지금의 잉글랜드 주장이죠. 해리 케인과의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잉글랜드에게 월드컵 우승을 안겼기 때문에 썰이라는 자기도 받아서 우리말로 하면 제프 허스트 경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잉글랜드의 축구 원로이자 영웅인 제프 허스트의 이 골은 독일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아픈 기억일 겁니다. 자, 유튜브에 여전히 영상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장면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입니다. 독일과 잉글랜드가 붙었는데요. 결과는 4대1로 독일의 승리였습니다. 자, 스코어 보이시죠? 독일이 2대1로 이기는 상황이었고요. 이 페널티 아크 쪽에서 프랭크 람파드, 첼시의 레전드이자 잉글랜드의 레전드죠. 여기서 칩샷 비슷하게 슛을 합니다. 이 공이 크로스바를 맞고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명확하죠. 골라인을 분명히 통과했으니까요. 그리고 공이 튀겨져 나왔는데요. 이거를 노이어 키퍼가 잡습니다. 그리고 심판 판정은 노골로 선언이 됩니다. 당시에는 VAR도 골 판독기도 없던 시절이었죠. 자, 이걸 두고 많은 독일 팬들은 잉글랜드가 66년에 저지른 그 일 때문에 카르마가 아니냐, 우리말로 업보가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두 번의 결정적 오심과 그리고 이 경기뿐만은 아니겠죠. 다른 경기들도 있었겠지만 양 팀 간의 이 오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탄생을 합니다. 바로 골라인 테크놀로지 또는 골 디시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림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공이 골라인을 완벽하게 넘어가면 골이라고 심판이 차고 있는 장치에 표시가 되고요. 조금이라도 골라인에 걸려 있다면 노골 내지는 표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기술은 실제로 2014 브라질 월드컵, 바로 다음 월드컵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실제 사용 예입니다. 여기 뒤에서 사람이 골라인 안으로 공을 집어넣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장치에는 골이라는 표시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축구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VAR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또 열게 되죠. 그래서 골이냐 아니냐, 페널티냐 아니냐, 직접 퇴장이냐 아니냐, 혹은 경고나 퇴장을 다른 선수에게 잘못 주지는 않았나 등에서 VAR을 사용하게 됐고요. 우리도 VAR의 수혜를 한번 입은 적이 있죠? 2018 러시아 월드컵이었고요. 한국 대 독일의 경기였고요. 결국 우리가 2대0으로 승리하죠. 그 전에 김영권 선수의 첫 번째 골이 옵사이드로 판정이 됐다가 VAR을 보고 골이라고 판정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것은 VAR의 성공적 사례다, 잘 본 사례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또 잉글랜드는 또 독일의 카르마다, 2010년의 카르마다라고 또 반격을 해요. 서로 이게 카르마다 저게 카르마다. 잉글랜드와 독일도 악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 골라인 테크놀로지, 이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쓰냐? 이 골라인 테크놀로지가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가지고요. 월드컵 같은 메이저 축구 대회,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같은 유럽의 탑 리그 정도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K리그에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VAR로 심판이 직접 보고 판독을 하고 있죠. 자, 골과 노골의 기준 다시 보겠습니다. 골라인을 조금이라도 걸치면 노골입니다. 완전히 지나야 골입니다. 자, 실사례들을 보면요. 먼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맨시티 대 리버풀의 경기였고요. 자, 거의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골라인 탐지기 판독기를 보면 자, 공이 완전히 골라인을 넘어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노골로 선언이 됐고요. 자, 좀 더 타이트한 경우입니다. 바로 이탈리아 세리에 A 로마 대 사스올로의 경기였는데요. 자, 거의 들어간 것처럼 육안상으로는 보입니다만 골라인 탐지기 판독기에 의해서 아직도 골라인에 미세하게 물려 있다라고 판정이 된 거죠. 자,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서요. 결국 이 상황에서 노골로 선언이 되었고요. 자, VAR을 심판이 받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끝에 심판이 판정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카메라 앵글이, 원하는 앵글이 잘 없었죠. 심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코너 쪽에서 정확하게 보는 각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골대 안에 떨어진 건 맞는데 맹점은 이게 골라인에 걸렸느냐, 완벽하게 통과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판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이런 맹점을 해결하려면 골대 바로 위에 수직에 또는 천장에 캠이 있던가 아니면 골라인과 일치하는 이 코너 쪽에서 볼 수 있는 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아마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심판들도 그렇고 이영표, 최진철 감독들까지 와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저는 VAR을 본 이상 그리고 장고 끝에 판정을 한 이상 심판의 판정은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골이 완전히 골라인 밖으로, 골라인 안으로 통과된 게 아니고 골라인 선에 물려 있었다는 게 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더비, 라이벌전에서의 심판 판정은 더더욱 어려운데요. 특히나 이런 기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판정은 더 어려웠을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것을 골로 인정했으면 또 개벤저스 측에서는 라인에 물린 것이 아니냐 라고 했을 것이고요. 구척장신 입장에서도 이게 골이 아니냐라고 항의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판 판정이 내려진 이상은 존중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걸 만약에 VAR 없이 판정했다면 저는 논란이 된다고 보지만 VAR을 충분히 보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의 판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실제 더비, 실제 라이벌전에서도 심판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스토리가 추가되고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더비전, 라이벌전이 더욱더 심화되고 팬들 간의 어떤 경쟁 의식도 더 고취되는 게 이 더비전의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론적으로는 개벤저스가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부차기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키커 김민경 선수, 오다미 선수, 김승혜 선수 세 선수 모두 성공을 시켰죠. 김민경 선수, 아이린 선수가 방향을 잡았지만 워낙 잘 찼죠. 상단 구석으로 강하게 찼고요. 오나미 선수의 공은 아이린 선수가 반응을 못했습니다. 왼쪽으로 갔고요. 김승혜 선수 처음으로 PK 차는 건데요. 굉장히 코스가 좋고 대담했습니다. 구석으로 갔고요. 아이린 선수의 몸에 손에 살짝 스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코스가 좋았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요. 이은영 선수도 처음 찼기 때문에 정면으로 가진 않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나름의 코스를 정해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아이린 선수가 잘 선방을 했고요. 그래서 세 번의 승부차기 골을 넣었군요. 그에 반해 구척장신에서는 김진경 선수만이 승부차기 골을 성공시켰죠. 코스나 공의 색이나 모든 게 완벽했고요. 조혜련 키퍼가 방향을 잡았지만 너무나 냉정하고 차갑게 잘 차 넣었습니다. 자, 이현희 선수 첫 번째 키커였는데요. 정규 시간 내에 PK를 못 넣어서 그런지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이 크로스바 위로 쏘아 올리고 말았죠. 그리고 3번, 4번 키커 차수민, 송혜나 선수의 킥은 조혜련 선수가 다 선방을 했죠. 차수민 선수의 킥은 좋았습니다. 코스가 좋았는데 조혜련 선수의 반사신경이 더 앞섰다고 볼 수 있겠죠. 팔로 막은 게 희한했습니다. 포스트 맞고 조혜련 키퍼 어깨 맞고 다시 포스트 맞고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핑퐁이 되면서 또 안 들어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자, 송혜나 선수의 킥은 다소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게요. 일단 도움 닫기 거리가 너무 짧았습니다. 가속력을 붙이면서 과감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속도나 그 도움 닫기 거리가 짧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방향성이죠. 방향성이 정면으로 갔던 데는 이 디딤발이 너무 멀었습니다. 디딤발을 가까이 붙이고 해야 위력도 있고 코스도 잘 됐을 텐데 너무 정면으로 가는 바람에 조혜련 키퍼가 좀 쉽게 막을 수 있었고요. 결국 승부차기에서 3대1로 개벤저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양 팀의 기록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슈팅 숫자입니다. 둘 다 9개씩, 유효슛 4대5. 슈팅 숫자가 그렇게 많았던 경기는 아니었군요. 정확도는 44%대 55% 정도로 나타났군요. 패스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빌드업을 하는 개벤저스가 패스 시도도 훨씬 많고요. 그에 따른 정확도도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구척장신은 성공률이 다소 저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킥인과 코너킥, 세트피스 숫자에서는 구척장신이 더 앞선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현희 선수의 두 번째 골은 이 킥인 상황, 세트피스에서 나왔죠. 드리블 돌파는 6대2로 개벤저스가 앞섰습니다. 김승혜 선수가 또 드리블 돌파를 많이 보여줬어요. 수비 지표도 살펴보시죠. 개벤저스보다 구척장신이 커트나 클리어에 있어서 훨씬 앞선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유인즉슨
구척장신의 전방 투톱 김진경, 이현희가 적극적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기 위해서 커트와 클리어를 가담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후방에서도 오나미 선수를 철저하게 막았던 송혜나 선수 그리고 차수민 선수도 이 수비 지표에 기여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개벤저스 킥블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요. 코너킥이나 킥인을 블락하는 거요. 하지만 슛블락 지표는 없었군요. 세이브 숫자는 4대2 최고의 골키퍼들의 대결이었고요. 파울 숫자 7대2로 개벤저스가 좀 다소 많았군요. 하지만 구척장신에서는 송혜나 선수가 견고한 장이 있었죠. 프리킥 2개 대 6개로 차이가 났고요. 이 하나는 PK가 또 있었습니다. 자, 다룰 것도 많고 경기도 승부차기에서 저도 역대급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경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평점에 들어가 보시죠. 먼저 개벤저스의 평점입니다. 주장 조혜령 키퍼에게는 평점 9.5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하겠습니다. 조혜령 키퍼 최고의 키핑 능력과 빌드업 능력까지 탑재하면서 라이벌인 아이린 키퍼가 인증한 넘버원 키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짝 한 발짝 이 경쟁에서 앞서 나간 느낌이 드는군요. 세이브 4개를 기록했고요. 그 중에 2개는 슈퍼 세이브라고 할 만한 선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현희 선수의 PK를 선방했고요. 승부차기에 들어서도 2개의 세이브를 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캐치 8개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다이빙 캐치도 있었어요. 그리고 각을 좁히고 나오는 여러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스로우만 18개를 했어요. 이번에도 골킥을 하지 않고 후방 빌드업에 신경을 썼는데요. 그 중에 10개를 성공시키면서 아주 준수한 빌드업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벤저스 빌드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명 1번이라고 불리는 스로우는 근거리 수비수들에게 연결하는 것이고요. 3번은 하프라인 넘어서 공격수들에게 연결하는 원거리 스로우였습니다. 원거리 스로우는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었지만 1번과 3번 적절히 섞어주면서 상대 수비도 혼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비록 2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수비수들의 실책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이현희 선수의 2골이었죠. 정말 창과 방패 대결 볼만했고요. 그 와중에 또 PK 선방도 있었고요. 이현희 선수와는 VAR 골라인을 넘었냐 안 넘었냐를 놓고 또 심판 판정에 또 기다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승부차기에 들어서면서 차수민, 송혜나 선수의 킥을 연달아 선방을 하면서 팀의 승리를 가져왔고 팀을 선두로 1위의 자리로 올려놨습니다. 김민경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키커로서 기존 경기에는 좀 기복이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킥과 패스의 감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패스와 킥을 많이 전달했던 것 같고요. 자, 특별히 살펴보면요. 김승혜 선수에게 킥인 택배가 하나 있었고요. 이은영 선수도 단독 찬스였죠. 허벅지에 맞는 슛, 킥인 택배를 또 하나 날렸었고요. 오나미 선수에게도 결정적 패스를 하면서 좋은 골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성공시키지는 못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공격수로서 등을 딱 쥐고서 볼을 지키는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내주는, 특별히 김승혜 선수와 연계가 돋보여서요. 공을 잡고 뒤로 내주고 김승혜 선수가 다시 오나미 선수에게 연결하고 이런 등의 아주 빌드업 패스, 연계 플레이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킥인을 6탐 방어하는 분명히 아플 텐데도 꼼짝하지 않고 달려드는, 버텨내는 그 투지도 보기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로 나서면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좋은 코스로 강력한 슛을 날리면서 승부차기 1번 키커로서의 역할을 잘 해냈고요. 자, 하지만 파울이 좀 많았습니다. 그중 핸드볼 파울이 2번 있었고요. 그 중에 한 번은 PK를 허용하는 핸드볼 파울이었죠. 뒷짐을 졌으면 됐는데 반사적으로 손이 나갔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조혜령 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선제골을 허용했다면 경기는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겠죠. 오나미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고요. 또 승부차기 때도 2번 키커로서 자기의 역할을 100% 해내줬습니다. 항상 많은 숫자의 슛을 하거나 많은 숫자의 패스를 하는 건 아닌데요. 이 결정력이 참 대단합니다. 이번에도 딱 한 번 온 찬스를 정말 터치가 좀 길었다고 봤거든요. 근데 순발력을 발휘해서
이번에도 아웃사이드로 해결했어요. 아웃사이드로 빈칸으로 빈 곳으로 툭 밀어 넣었죠. 정말 아웃사이드의 달인으로 불러도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아웃사이드로만 골을 넣을 생각인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전반전에는 상대의 거친 파울로 잠시 휴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본인이 송이나 선수에게 파울을 했는데요. 정작 김승혜 선수와 차수민 선수가 부딪히면서 차수민 선수가 잠깐 교체로 나가 있었죠. 그때 또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정말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여리면서도 착한 사람이구나. 이런 게 다시 한번 느껴졌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은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있었는데요. 좀 급해 보였습니다. 유효 슈팅도 만들지 못하고 공이 빗나가고 말았는데요. 어떨 때는 이런 순발력과 침착함이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좀 급한 모습이 있어요. 좀 침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실점 상황, 마지막 동점골 상황이었죠. 김진경 선수가 킥인했을 때 수비 선수가 3명이나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오나미 선수였거든요. 그 킥인을 막지 못했던 것도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 때도 굉장히 냉정하게 본인의 멘탈과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골을 성공시켰고요. 성공시킨 후에도 보통 오나미 선수가 한 번쯤은 울음을 터뜨릴 만도 한데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을 잘 잡았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우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평소에 오나미 선수가 자주 눈물을 보이기 때문에 눈물을 보이지 않고 냉정하게 잘 참 모습이 또 색다르게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김혜선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김혜선 선수 굉장히 중요한 한 골을 넣었어요. 1대1 동점 상황에서 팀이 앞서 나갈 수 있는 2대1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굉장히 혼전 상황이었죠. 우당탕탕 막 서로서로 누가 잡는지도 모르게끔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집중력 그리고 먼저 그 공을 차내는 순발력 그런 거를 발휘해서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상대방의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도 전반에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에는 좀 더 좋아졌고요. 패스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혜련 키퍼가 김승혜 선수에게 연결하지 못할 때는 과감하게 자신에게 줘라라고 외치기도 했고요. 자신있게 받고 또 자신있게 빌드업 시도하는 모습 좋았고요. 실제로 패스 성공률도 14개 중에 9개니까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수비 커버는 뭐 말할 것도 없겠고요. 자, 다만 두 번째 실점, 아까 오나미 선수에게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김진경 킥인을 못 막은 것도 있지만 또 수비수로서 이현희 선수를 노마크로 놔뒀다는 것, 조혜련 키퍼하고 1대1로 맞서게 했다는 것은 좀 과실이라고 실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골을 제외하면 평점이 좀 낮아질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 골의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평점 9점을 드렸습니다. 김승혜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어시스트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세 번째 키커로서 한 골을 넣었습니다. 처음 승부차기여서요. 굉장히 긴장한 모습도 역력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코스 그리고 좋은 킥으로 승부차기 골을 해내면서 본인의 몫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전반만 보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한 평점 5점 6점 이렇게 가능했던 전반전이었는데요. 상대 압박에 고전했는데 김혜선 선수보다 더 고전했던 건 김승혜 선수였던 것 같아요. 코너킥, 킥인 많이 내줬고요. 특별히 첫 번째 실점은 김승혜 선수의 지분이 매우 컸죠. 볼 처리를 못하고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현희 선수의 1대1 찬스를 허용했고요.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죠. 두 번째 실점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경 선수의 킥인을 처리 실패했고 이현희 선수를 노마크로 놔뒀다는 것도 역시 실책의 지분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후반전에 굉장히 살아났죠. 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는 능력, 이 드리블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 패스 능력까지 있으니까요. 타락박을 하는 드리블 돌파가 한 5번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고요. 수비적으로도 후반에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패스의 성공 숫자도 후반에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격 포인트도 기록을 했죠. 김승혜 선수 좋은 경기였습니다.
이은영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출전 시간 자체가 좀 부족했습니다. 클래식 더비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병지 감독이 좀 더 주전에 가까운 선수들을 더 썼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근영 선수에게도 좋은 찬스가 왔었죠. 자, 슛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허벅지로 맞추는 슛입니다. 김민경 선수의 킥인을 잘 받아서 허벅지로 맞췄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 세트피스에서 이인영 선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죠. 시즌 1 때 구잘 선수, 명서현 선수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순발력, 슛 능력을 키운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수비에서도 지표를 올렸군요. 자, 승부차기 4번 키커로 나섰는데 실패는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었고요. 정면 슛 아니었고요. 나름대로 오른쪽으로 코스 정했으나 아이린 키퍼가 잘 막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좋은 경험을 쌓았다고 보여지네요. 김병지 감독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빌드업 축구로 결국 3연승 그리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빌드업 축구가 점점 안착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중심에는 그 시작에는 조혜령 키퍼의 스로우가 있죠. 1번이면 수비수, 3번이면 먼 거리 공격수에게 연결하는 이런 작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적절히 섞어주는 것, 그런 디렉션을 주는 것도 좋은 모습이었고요. 승부차기 너무 잘 찼죠? 1번부터 3번 키커까지 이렇게 잘 찬 것은 그냥 나올 리는 없죠, 당연히. 열심히 승부차기 연습을 했던 것이 눈에 다 보였습니다. 자, 전반전은 분명하게 밀렸습니다. 그랬더니 하프타임 때 선수들의 멘탈을 잡아줬습니다. 또 자신감도 가지고 좀 더 추지 있게 부딪힐 땐 부딪혀라 라고 또 주문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후반전엔 흐름을 주도했죠. 그리고 2대1로 역전까지 했습니다. 자, 다소 행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VAR 결국 저는 이 판정이 옳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게 골라인을 넘어갔더라면 또 실점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2대 0으로 몰리는 상황이었다면 경기가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나름 그게 골라인에 물려서 또 행운도 따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후반 작전 타임에 상대가 김승혜의 탈압박 드리블 이걸 견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그대로 또 예측을 하셔가지고 바로 김혜선 선수가 빠른 수비 커버를 해줘라 라고 또 강조했던 부분도 정말 상대를 간파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구척장신의 평점입니다. 먼저 주장 이현희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면서 진 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드리는 민트별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도 2골을 기록했습니다. 매 경기마다 2골씩 넣고 있죠. 정말 절정의 골 감각입니다. 지금 리그 선두, 득점 선두에 6골로 올라가 있고요. 특별히 두 번째 골을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 오프더볼 움직임, 예비 동작이 참 좋았어요. 공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움직이면서 딱 골대로 돌아서 슛을 하는 것. 이거는 예전에 이현희 선수에게선 볼 수 없었던 정말 새로운 레벨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고요. 그 집중력, 공을 맞추는 스킬 이런 것도 참 감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빌드업을 차단하기 위해서 김승혜, 김혜선에게 가한 전방 압박, 특별히 전반전에 아주 유효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압박을 많이 가한 거에 비해서는 수비 지표가 그렇게 빼어나지는 않았던 편입니다. 이현희 선수가 참 골운이 없었던 경기다. 2골을 넣었음에도요. 왜냐면 처음 PK도 못 찬 건 아니었거든요. 조혜령 키퍼가 선방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도 실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PK 2번을 다 놓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VAR 이 골라인을 넘어가지 않았던 불운 저는 여전히 판정은 옳다고 봅니다만 골라인을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공이 어떻게 딱 그렇게 물렸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현희 선수가 4골은 넣을 수 있었다. 4골 넣었으면 아마 평점 10점 혹은 3골 넣었으면 아마 9.5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PK 안 들어가고 승부차기 실축되고 그리고 차수민 선수의 킥인을 또 1点 찬스였는데 못 잡고 흘리는 이런 면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을 빼면은 사실은 9점 이상의 활약이 분명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2대 주장으로서 팀의 멘탈을 잘 잡아줬습니다. 2대1로 역전 당한 다음에 텐션이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 팀원들을 잘 이끌어줬고요. 이날이 경기한 날이 12월 19일이었죠. 바로 연예대상 18일 연예대상 다음 날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 무대에서 보여줬었잖아요. 이 수우파의 헤이 마마를 그대로 또 보여주는, 골 셀레브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아이린 키퍼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 2개가 있었고요. 승부차기에서도 세이브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4번 키커였던 이은영 선수의 골을 막았죠. 자, 하지만 패스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장점이었던 골킥이 상당히 아쉬웠어요. 비거리도 좀 짧아 보였고요. 정확도도 좀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래서 9번의 골킥을 했음에도 제대로 아군에게 연결된 것이 없었고요. 이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두 번 다 좀 아이린 키퍼도 아쉬웠을 겁니다. 왜냐면 첫 번째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워낙 노마크 찬스다 보니까, 그리고 오나미 선수가 또 순발력 있게 잘 골을 넣은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 실점은 그야말로 혼돈한 상황이었죠. 수비에 가려서 막 우당탕탕 공이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가려서 사실은 아이린 선수가 빨리 캐치를 했으면 좋았는데 수비가 막는 바람에 또 캐치를 못하는 좀 불운도 있었거든요. 이래저래 좀 이 실점이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1번, 3번은 방향은 잡았어요. 그 중에서 3번은 손에 스치기도 했는데요. 워낙 상대 개벤저스 키커들이 1, 2, 3번 키커들이 모두 잘 찼기 때문에 아이린 키퍼로서도 손쓸 수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린 선수 끝나고서 조혜련 선수에게 다가가서, 사실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언니가 넘버원이야 이렇게 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확실히 스포츠맨십을 갖춘 아이린 선수였습니다. 송혜나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슛도 하나가 있었고요. 하지만 패스 플레이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오나미 선수를 대인마크하면서 놀라운 수비 지표죠. 커트 10개, 클리어 6개. 가는 패스를 상당수 미리 차단하고 뒷공간도 내주지 않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 골대녀 세계관에서 오나미 선수라면 최상위 티어의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1실점을 했습니다. 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한 번의 실점도 김승혜 선수의 킬패스도 워낙 좋았고요. 오나미 선수의 마무리도 좋았기 때문에 송혜나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던 면도 있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실점은 좀 아쉬웠죠. 우당탕탕 혼전 속에서 볼 처리를 실패했던 것, 그리고 오히려 아이린 키퍼가 잡을 수 있도록 좀 상대 공격수들을 오히려 스크린하면서 다가가지 못하게 아이린 키퍼가 잡을 수 있게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요. 볼 처리도 안 됐고 캐치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실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전엔 오나미 선수에게 다소 거친 파울을 하면서 경고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미안해서 울먹거리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정말 송혜나 선수나 오나미 선수나 다 마음도 여리고 착한 선수들 같아요. 이날 경기 경고도 제때 나왔다고 보고요. 심판 운영은 훨씬 더 좋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승부차기도 좀 아쉬웠죠. 네 번째 키커로 나섰는데 승부차기 실축하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움 닫기가 너무 짧았어요. 가속이 좀 붙어서 자신있게 밀고 나갔어야 됐는데요. 일단 도움 닫기 거리가 너무 짧았고요. 디딤발마저 멀면서 공을 제대로 임팩트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힘도 없이 좀 정면으로 가게 되는 아쉬운 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차수민 선수에게도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현희 선수를 향한 패스가 중간에 김승혜 선수가 넘어지면서 또 연결이 됐죠. 그게 또 골로 연결이 되면서 도움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키커 역할도 어느 정도 담당을 했는데요. 패스 성공률은 좀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 차수민 선수 몸이 아픈 상태였죠. 무릎에 물이 차 있다고 한혜진 전 선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중간에 정강이 타박상도 입었어요. 그래서 교체되자마자 그 빈자리가 컸는지 동점골을 또 허용하고 말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수비 지표가 매우 좋았습니다. 클리어 8개, 커트 3개, 슛블락 2개, 그리고 결정적인 수비도 한 2번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오나미 선수가 매우 가까운 상황, 페널티 에어리아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슛을 했는데 슛블락을 했고요. 또 김승혜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한 2회 하면서 슛 찬스가 있었는데 슛하기 바로 전에 몸싸움을 하면서 볼을 따냈습니다. 이런 결정적 수비 장면도 있었고요. 차수민 선수 승부차기는 좀 아쉬웠죠. 시즌 1에 이어서 승부차기는 계속해서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는 좋았습니다. 잘 찼는데 이번에는 조혜련 키퍼가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반사신경이 더 좋았고요. 그게 또 포스트 맞고 어깨 맞고 막 핑퐁 되면서 좀 불운도 따랐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절뚝이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안 되겠다. 동점은 되니까 내가 들어가야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 강한 멘탈로서 플레이를 해줬는데요. 팀이 결국 2대2로 가는 데까지 많은 보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경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역시나 도움을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척의 유일한 승부차기골 2번 키코로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김진경 선수도 승부차기골이 없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코스로 강력한 슛, 좋은 코스 매우 잘 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긴장한 모습은 얼굴에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곧바로 평정심을 유지했던 것이 보이고요. 또 울고 있던 주장 언니, 이연희 언니를 다독이는 막내의 모습도 보여줬고요. 또 상대 우는 오나미 언니도 달래는 모습, 아주 든든한 막내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키커로서 마른 킥을 했는데요. 비록 성공률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양질의 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지막 2대2 어시스트가 되었죠. 그리고 또 전반 초반에는 PK 유도도 있었습니다. 킥인이 김민경 선수의 핸드볼이 되었죠. 그리고 VAR 골 판독으로 결국 노골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슈를 만들었던 것도 결국 이 김진경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김진경 선수의 킥이 이래저래 아주 효과적으로 이 경기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전반전에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하면서 빌드업도 차단하고 볼 소유권도 가져오는 알토란 같은 역할을 했죠. 수비 지표도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두 번의 실점 어느 정도의 지분도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실점에서는요. 김승혜 선수의 킬 패스가 나오기 전에 본인이 이제 압박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놓쳤어요. 후반전 들어서 조금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때 놓쳤던 게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 실점 역시나 송혜나 선수와 마찬가지로 우당탕탕 혼전 속에서 볼 처리도 실패하고 아니면 스크리닝을 서주면서 공격수가 키퍼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키퍼가 잡게 하는 그런 동작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의 상황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차서린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은영 선수와 마찬가지로 출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차수민 선수가 갑작스럽게 부상이 있었죠. 그래서 수비수로서 빈자리를 채웠는데요. 결국 그 시기에 조금 덤비는 수비를 했어요. 좀 전진하면서 김민경 선수에게 달려들었는데 김민경 선수가 도는 동작을 하면서 뒷공간이 광활하게 열리고 말았죠. 결국 이게 기점이 되면서 첫 번째 실점을 한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막 들어와서 수비적인 지표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수비보다는 공격에 더 알맞은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비를 해봤던 김진경 선수를 그 차수민 선수의 자리로 일단 내리고 차서린 선수는 첫 경기 했던 것처럼 이현희 선수와 투톱을 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차서린 선수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계속 해왔던 이 전방 압박을 수행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백지훈 감독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비록 지기는 했습니다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 승부였습니다. 왜냐면 2대1을 만들었고 승부차기에서 패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 번 말했지만 골운이 안 따른 것도 있었습니다. PK가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VAR 봤더니 골라인을 공이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라인에 걸쳤던 것도 좀 불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경기 전부터 역시 분석을 잘 했습니다. 상대의 장점인 상대 빌드업 차단하기 위해서 이현희 선수, 김진경 선수가 아주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한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은 확실히 앞섰어요. 그래서 1대0으로 리드를 했죠. 사실은 그 이상도 리드할 수가 있었고요. 자, 작전 타임 때 후반에 좀 밀릴 때 말입니다. 김승혜 선수가 탈압박에 드리블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자. 그리고 상대가 공격을 열심히 하니까 뒷공간이 많이 열린다. 우리가 기존에 전술훈련을 했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전술훈련, 상대에 대한 분석 역시 준비가 철저한 백지훈 감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했지만 차수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수비 경험이 있던 김진경 선수를 내리고 차서린 선수를 공격으로 기용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김진경 선수가 만약에 차수민 선수 자리에 들어가 있었다면 수비 경험도 있으니까요. 1대0 상황이었는데 1대1 동점골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물론 가정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차서린 선수는 프레시 레그잖아요. 아직 체력이 있는 상황.
이럴 때 전방 압박이 조금 김진경 선수가 지친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럴 때 본인이 왕성한 체력으로 이 역할을 해줬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벤저스입니다. 조혜령 키퍼 9.5점에 MOM, 김민경 8점, 오나미 9점, 김혜선 9점, 김승혜 8.5점, 이은영 6점, 김병지 감독님 9점입니다. 구척장신입니다. 이연이 8.5점에 민트별, 아이린 7점, 송혜나 8점, 차수민 8점, 김진경 8.5점, 차설인 6점, 백지훈 감독님 8점입니다. 리그 순위표입니다. 개벤저스가 결국 1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3승 고지에 오르면서 슈퍼리그에 진출하기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되었고요. 구척장신은 1패를 추가했기 때문에요. 남은 경기에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밑에서도 치열하게 추격을 하겠죠. 득점 순위입니다. 이현희 선수가 6골로 단독 선두가 됐고요. 오나미 선수 5골로 단독 2위. 그 뒤가 송소희 선수고요. 그 뒤가 정혜인 김진경 그룹, 그 뒤가 2골 그룹이 되겠습니다. 도움 순위입니다. 김승혜 선수가 4어시스트로 단독 선두로 나섰고요. 그 뒤를 최여진 선수 3개, 그 뒤를 김희정, 김진경 선수가 2개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박선영 선수가 항상 선두였는데요. 드디어 이현희 선수, 오나미 선수가 6골로 공동 선두로 나섰습니다. 자, 이 슈퍼리그에 있는 선수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경기를 못하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선두는 이현희, 오나미 선수입니다. 올타임 도움 순위입니다. 김승혜 선수가 4어시스트로 역시 단독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그 뒤를 심하은, 최여진, 그리고 그 뒤를 에바, 김희정, 이현희, 김진경 선수가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라이벌 간의 더비는 결국에는 종이 한 장 차이, 이 멘탈 싸움, 기싸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또 새삼 깨닫게 됐고요. 이 클래식 더비, 개척 더비, 제가 이름 지은 거죠? 그리고 방송상에선 개구라시코, 12월 19일에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월 2일에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간극이 좀 큰 편이죠. 뭐 여러 이슈도 있었고요. 이해는 됩니다만, 간극이 너무 큰 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3라운드 세 번째 경기이자 전체 9번째 경기죠. 바로 액션이스타와 아나콘다의 경기인데요. 매우 기대가 됩니다. 아나콘다의 와일드카드에는 골키퍼 포지션을 소화하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오정현 키퍼가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했었죠. 그래서 골키퍼 포지션이 꼭 필요할 텐데요. 특히 풋살에선 사실 골키퍼 포지션이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일지는 벌써부터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음 주에 시청자로서 본방송에서 누가 와일드카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골대녀는요. 밤 10시 30분에 시작입니다. 2월 9일 수요일이고요. 이게 바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이죠. 아무래도 이날 좀 인기 종목, 뭐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뭐 그런 종목들을 중계한 다음에 방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결방하지 않고 이렇게 늦게라도 방영을 해주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저는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하는 만큼 또 고생을 하겠지만요. 기분 좋은 고생, 자발적 고생이니까 괜찮습니다. 자, 1년 만에 성사된 클래식 더비입니다.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많았고요. 재밌었습니다. 이번 회차는 워낙 분량이 많아서 보시는 분들도 좀 버거울까 걱정도 되고 저도 발음이 많이 꼬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리뷰했던 것 같네요.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킹 버틀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